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3단원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자, 먼저 거기 보면 출제 포인트를 보면 주로 완료 시제와 관련된 문제가 등장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대표 내신 예제 한번 볼게요. 멜리사는 약속했습니다. 자, 어떠니? 주절의 동사가 과거 동사예요. 요거 유념해 두시고요. 뭘 약속했냐면 내가 수학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지금 2주 동안 계속 피하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지금 2주 동안이라는 표현은 어때요? 2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과거 진행형을 쓰면 안 되지. 이거는 has been avoiding이라는 현재 완료 시제 진행형이 돼야죠. 왜냐하면 얘들아, 과거 진행형은 과거의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그때로 끝난 거야. 현재와 연관성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건 어때요? now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피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현재 완료 진행 시를 써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풀이 전략 1을 보면 특정 과거 표현이 있으면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없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생각해봐. 과거라는 거는, 과거 표현이라는 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 이게 현재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재 완료 시제랑 쓸 수가 없지. 현재 완료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니? 얘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이렇게. 그쵸? 여기 과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현재야. 여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바로 현재 완료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과거 시제만 쓰는 주로 부사구 중점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지. 자,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명백한 과거 시점 부사들은 yesterday, last night, last week, last month, 또 two days ago, 뭐 in 과거 연도는 명확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 어려울 게 없죠. 특히 어거는 뭐뭐 전에라는 부사의 부사죠. 문제는 여기 just now인데 여기 now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랑 어울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게 조금 전 또는 방금 전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하지만 얘가 맥락상 조금 전, 방금 전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럴 때는 무조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과거 동사랑만 써줘야 된다는 거지. 자, 현재 완료 시제에 쓰이는 주로 부사들. 완료 시제는 뭐 이미, 아직, 아직, 뭐, 지금 당장, 지금 막, 뭐, recent,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고 경험은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for과 since는 계속을 나타낸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오는 시간들이 어떤 애들이 오는지 좀 헷갈려 하는데 for 다음에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기 how로 나와 있죠. how는 무슨 뜻이야?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의문사잖아요. 보통 얼마나 오랫동안 넌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니? 즉 how long이라고 물어봐서 대답할 수 있는 게 바로 for 기간이잖아. 그렇다면 이거는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걸 말해줘야 되는 거니까 명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죠. 숫자랑 어울리는 그런 거죠. 기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For 2 days, for 뭐 5 years.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since의 이 시점이라는 거는 자, since가 어떤 일이 지금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을 부여해주는 어떤 시작점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since last Frida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뭐 지난 금요일부터 나는 아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 for과 since는 둘 다 현재 완료 계속적 문법이지만 그 뒤에 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특징들이 다르다라는 거 명확하게 기억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A번의 연습 문제를 보면 자, 요거는 여기 명확한 시점을 보면 되겠죠.
여기 뭐예요? 완벽한, 명확한 과거예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뭡니까? ended, 과거 동사 오면 되고, for a long time 할 때 for 다음에 어때요?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했지?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현재까지, 지금까지 현재의 의미의, 현재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has been, 현재 완료 시제가 와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Northern Light가 북극 강이에요. 이거 북극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로라 있죠? 오로라를 Northern Lights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북극강을 관측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버킷 리스트 중에 맨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이면 내가 지금까지 현재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야 한다. 자, 풀의 전략은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를 명심하자라는 건데 우리가 한 문장 안에 과거에 발생한 두 가지 일이 열거될 수 있잖아. 근데 그 두 가지 일 중에 더 먼저 일어난 일은 과거 완료로 써준다는 거야. 자, 즉, 이 대과거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겠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꼭 써줘야 되는 게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사건의 발생 순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기에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상, 맥락성에서 사건의 순서를 파악을 해줘야겠지. 자, C번 같은 거 볼게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 동사예요. 그렇다면 이 종속절의 시제는 당연히 이 과거 동사의 시제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과거 시제, 과거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는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시제로 좁혀지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나는 생각했대요. 그가 물어봤다고. 당신은 핀란드인이세요? 라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물어봤던 게 더 먼저 일어나는 거. 더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과거 완료로 써줘야겠지. D번 같은 경우는 8.15 그의 휴가가 확정되자마자 그는 기쁘게 짐을 쌌다라는 표현인데 당연히 이거는 과거 동사가 와야겠지. 왜냐하면 8.15의 휴가가 확정된 이후에 가방을 싼 거니까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보다 이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 과거 시제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함정 피하기 나왔네. 우리가 for 아까 since는 현재 완료 시제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배웠는데 하지만 얘네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항상 현재 완료 시제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예외 사항인 거지. 왜냐하면 자 각각의 이제 예문 어떤 문제로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 자 여기서 since 2번 문제의 since는 직접적으로 가는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할 게 없었다, 선택해야만 했다, 뭐 이런 의미의 문제인데 이때 since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의 접속사예요. 자, 뭐뭐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우리 처음 생각나는 접속사 뭐예요? because죠. 그 다음에 since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s도 많이 쓰여요. 이 세 가지는 뭐뭐 때문에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럴 때 since는 현재 완료 시제랑 주절 반드시 완료 시제가 오지 않는다는 거를 꼭 명확하게 인지해야겠지.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had라는 시제 일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F 같은 거 볼게요. F도 여기 보면은 어때요? for 다음에 기간이 왔잖아. 그러면 보통 for 기간이면 완료 시제랑 쓰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완료 시제랑 쓰겠네 생각을 하지만 여기 볼게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뭐야? 패밀리를 꾸며주는 형사절이죠. 딱 봐도 주격 관계된 형사네. 근데 해석을 해보면 1년하고도 하루 동안 서로 싸우지 않았던 가족 누구에게나 수여됐다. 뭐가? 머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주저리 씨가 과거예요. 그쵸? 이미 머핀을 받고 끝난 거야. 현재와 연관성이 전혀 없어. 그럴 때는 반드시 과거 시제 써줘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 for 플러스 기간의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끝난 일인 경우에는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여기 주절의 동사 요거 있잖아요. 요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얘는 분명히 수동태인데 왜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지? 왜냐하면 요 award라는 동사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 건데 award는 사형식 동사로 쓰여서 award A, B라고 하면
A에게 B를 수여하다. 이렇게 쓰이는 사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형식 구조가 수동태로 바뀔 때 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갔을 경우 A하고 be awarded 이란 수동태로 바꿔주고 동사 형태를 여기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A는 B를 받다라는 어떤 수동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사형식의 수동태가 간접 목적어 주어로 빠진 경우에는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목적어를 수반하는 수동태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법상 틀린 걸 찾으라고 했네요. 딱 봐도 여기 동사, 주절의 동사가 과거 동사야. 그럼 당연히 종속절, 명사절 대시 이끈 종속절의 동사 시제는 현재가 올 수가 없겠죠. 그치? 뭐 현재가 어떻게 오겠니? 과거의 의미로 제한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게 뭐야? 시제일치 차원에서 이거는 was가 와야겠지?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선생님은 발견했다. that 이하를 그 우수함과 힘, 뭐에 대한? 그 아이디어의 우수함과 힘을, 그의 에세이의 아이디어의 그 우수함과 힘이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특출나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인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발견했다는 그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시제일치. 시제일치를 나타내는 거죠. 시제일치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몇 가지 표현을 말해주고 싶은데 여기 보면 더 퀄러티 있지. 이 퀄러티는 우리가 질이라고 알고 있지만 근데 선생님 아까 여기 해석을 뭐라고 했니? 우수함이라고 했죠. 얘가 명사로 우수함, 고급, 양질 이런 뜻이 있어요. 즉 같은 유의어 물가 excellence. 선생님 항상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생각하는 습관 가지라고 했지. 연결 짓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exceptional은 이례적일 정도로 우수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이랑 같은 뜻이 뭐죠? outstanding. 알겠지? 그래서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중요한 어휘들이라서 선생님 따로 정리 좀 해봤어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보자. 시제 일치와 그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 자, 그럼 그 예외의 경우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올 건데 일단 프리절의 첫 번째 원은 주절의 동사가 과거형일 때는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형으로 쓰였는지 자, 이게 바로 시제 일치죠. 시제가 일치가 됐는지를 파악하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자, 볼게요. 주절 시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A번에 이게 현재면, 주절의 동사가 현재면,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믿는다, that 이하라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돈을 절약하게 한다고, 절약하게 해줄 것이라고. 다 되는 거죠. 왜냐면 현재 동사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자유로운 거야. 제한을 받지 않는 거야. 뭐 과거 그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도나 맥락에 따라서 과거를 쓰든 현재를 쓰든 미래를 쓰든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비번 같은 경우에는 종속절의 동사가 과거야 이렇게. 과거 동사로 이미 시제가 제한이 됐어. 그러면 그 주절시 과거니까 종속절의 그 동사는 주절시의 영향을 받으니까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는데 과거 완료 시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답은 was not, had not been이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isolate case라는 표현은 이게 보면 드문 사례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골드스미스는 금세공 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은 깨달았다. 그 금세공의 상황이 드문 사례였다는 것을.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풀이 전략 두 번째는 자, 여기 나왔네. 예외, 시제일치 예외. 아까 종속절의 주절의 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가 와야 된다라는 그런 시제일치. 또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가 오면 종속절은 현재, 과거, 미래 다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예외라는 게 있는 거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 동사여도 종속절에 오는 내용이 과학적인 사실, 불변의 진리 등 변하지 않는 사실이면 사실일 경우에는 사실이면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죠. 물은 100도씨를 끓는다, 해는 동쪽에 뜬다, 지구는 태양을 주위를 돈다, 기체는 가열되면 팽창된다. 이미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건데 시간 또는 조건의 의미를 짓는 접속사가 쓰인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고자 한 다음에 현재 시제를 쓰고 미래 완료를 나타내고자 하면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 자, 이거를 우리가 딱 어떤 구로 명확하게 좀 공식화하자면 시조부는 현미 기억하죠? 이렇게 딱 알아두면 쉽잖아.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건 또 뭐가 있어요? 미래 완료를 쓸 때는 현재 완료 시제 쓴다. 근데 미래 완료 쓰는 경우는 그닥 많이 안 나와요. 요거. 현재 시제로 미래를 현재로 나타내는 게 많이 나오지. 그렇다면 시간의 접속사는 뭐가 있느냐? when, as soon as, until, after가 있고 그 다음에 while, before 등이 있죠. 조건 접속사는 if, unless, once 등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once 있잖아요. 여기 특히 조건 접속사는 이 세 가지에서 쓰이는 게 다인데요. 여기 once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접속사로 쓰이면 만약 일단 뭐뭐 한다면 하면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자. 그럼 여기 예문을 보면 에밀리의 아기가 태어나면 나는 좋은 삼촌이 될 거야. 아직 에밀리의 아이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미래적인 얘기를 여기 뭐예요? 시간의 접속사 이끈 부사절이어서 현재 시제로 쓴 거고요. 우리가 40살이 되면 80살 됐을 때 우리들 중에 어떤 한 명도 결혼하지 않았다면 what do you say? 라는 표현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게 어때? 즉 결혼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what do you say는 뭐뭐가 어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알겠지? 넌 뭐라고 말하니?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얘들아 what do you say는 뭐뭐가 어때? 어떻게 생각해?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자. 이것도 어때? 시간을 이끄는 부사절이어서 현재로 미를 대신했고 조건의 부사절이어서 현재를 미를 대신한 거죠. 자, 그러면 C번 이제 문제를 보면 자, 딱 보자. 주절의 동사는 과거 동사야. 하지만 종속절에 오는 내용이 어때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로 시제일치에 속하지 않고 예외로 주절의 동사 과거여도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이건 어때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절의 시제와 일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과거로. 그다음 D번 볼게요.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런 조건절의 부사절로 쓰였죠. 그래서 맥락상 미래의 의미지만 현재로 미래 시를 표현한 거죠. 만약 내가 그 반지를 경찰서 연구실에 보내준다면 지문 감식을 위해 우리는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정확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겠지? 자, 이번에는 이제 함정폐하기 두 번째인데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접속사 if나 when 등이 딱 접속사 if, when 하면 if가 만약 뭐뭐라면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거 딱 떠오르잖아. 그럴 때 얘네들은 부사절이지. 하지만 얘네들이 꼭 부사절로만 쓰이는 게 아니야. 각각 이렇게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절로도 쓰일 수 있어. 그럴 경우에는 미래의 일은 반드시 미래 시제를 써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이 부사절로 쓰일 때만 해당되는 거죠. 시조분 현미. 근데 그렇기 때문에 when과 if가 무조건
부사절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요거 꼭 명심해야 돼요. 2번 같은 거 볼게요. 2번은 데이가 있네요. 여기 앞에 명사가 있고 when 이하가 있어. 이렇게. 이때 when은 뭐니?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 알겠죠? 앞에 있는 서인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알겠죠? 그래서 쿠는 몹시 기대하고 있다. 그날을 어떤 날 과학이 진보할 그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당연히 뭐예요? 미래인이니까 미래를 써줘야 되죠. 왜? 이때 왜는 부사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인 관계부사절이기 때문에. 자, 원더라고 if 나왔으면 얘들아 게임 끝이죠. 이건 당연히 뭐예요? 명사절로 쓰인 거죠. 명사절로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인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궁금하다. 이 밥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내일까지. 내일이라는 건 미래적 의미잖아요. 그럼 당연히 will keep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if나 when이 부사절이 아닌 각각 명사절과 형용사로 쓰일 때는 미래일은 무조건 미래시에 써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부사절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오늘 시제에 대한 개념 학습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늘 하는 말 있지?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그냥 책을 덮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준 너희들이 노트 테이킹한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그 공부하는 정리하는 복습을 꼭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자. 자, 그럼 오늘도 수고했어요.